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향 이야기해 봅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선 화학을 전공하시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네. 전 세계 유일의 향수 고등학원 프랑스 이집카 출신이시고 그리고 두 곳의 회사에서 현직 향료 연구 개발 책임자로 계시고 그동안 애경, 롯데, LG, 더페이샵, 코리아나, 한국, 콜마, 참전 등등의 스멜을 만드신 국내 최고의 조향사 이세미 조향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화학 전공 안 하셨죠? 안 해봤습니다. 네. 향수와 관련한 그 어떤 학위도 없죠? 1도 없습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향을 만들지도 않고 네. 그러나 이미 어릴 적부터 섬유 유연제 냄새부터 집착해 오신 세상 모든 향수를 사랑하는 향수 박애주의자 국내 최고의 향수 리뷰어 박미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입니다. 톤이 다르신데. 아, 저 너무 자. 가식던이었어요? 자, 한 분은 향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고 한 분은 향을 평론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향을 다루기로 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스크로 이제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몸에서 비주얼을 담당하는 파트를 노출할 수 없다 보니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향을 선택하게 된 향으로 자신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분출. 맞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뷰티 업계는 전부 다 약간 판매량이 꺾였는데 네. 유일하게 판매량이 급상승한 게 향수, 프레그런스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틈새를 노린 니치 향수들이 대성장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위로 심리도 있고 밀폐된 공간에 많이 갇혀 있고 외부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좀 위로하고 위안받기 위해서도 향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예제가 많이 늘어났고요. 실내에서 네. 오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샴푸나 이런 것들도 향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되게 많이 상승했고 또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내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길 원하는 욕망 때문에 그랬다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얼굴이 가려졌잖아. 그렇죠. 뭘 뿜어야 되는데 네네. 맞아요. 그때 향을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했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이유죠. 그렇죠. 향을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웨어링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어링.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향을 입는다. 그렇죠. 냄새를 입는다. 네네. 색조 화장으로 이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가려졌으니까. 그걸 다 가려버렸으니까 향으로 네. 널 죽여주마 이런 거 아니야. 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향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특히 젊은 세대가 자기한테 맞는 향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향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향에 대한 니즈가 나한테 딱 맞는 냄새를 찾는다. 네, 맞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향은 뭘까요? 이런 거를 찾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렌드입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정형화된 향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는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형화된 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샴푸 향이라고 하면 과일 향취가 나면서 약간 여성스러운 향취를 내면서 테두리적인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두리적인 부분이요? 네네. 그거 그러니까 알아듣게 우리가 해주세요. 이렇게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향. 그렇죠? 이미 기존의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브랜드? 말해도 돼요. 어차피 그쪽에서 광고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하면 진짜 뭐 엘라스틴 향수라든지 노래에도 막 그녀의 샴푸 향기가 어쩌고 뭐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샴푸 향 하면 나는 약간 플로랄 계열의 프루티한 그런 향취가 난 플로랄? 네네. 꽃 향기에 그쵸. 그다음에 네. 뭐라고요? 프루티는 이제 과일 향조. 프루트. 네. 그래서 좀 달콤하면서
예, 여성스러운 그런 향들이 그렇게 많이 틀이 있었다는 거지? 예, 틀이 있었죠. 근데 음. 지금은 샴푸가 시트러스 향취, 이제 감귤류. 예전은 감귤류 하면 이제 주방 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세제에서나 이제 그런 감귤류를 쓴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향수, 뭐 아뜰리에 코롱 이런 것들도 향수가 그 틀이 깨졌다, 시트러스라는 이제. 그죠. 어느 게 가치가 낮고 높고 이런 개념이 없이 그 향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더 중요한 거죠. 훨씬 더 중요해졌다. 네, 네. 예전에는 틀이 있었는데 반에 가면 절반 이상 케라시스 냄새 나고 케라시스는 절반 뭡니까? 샴푸 브랜드. 샴푸 이름이요? 네, 지금 브랜드 말해도 된다고 지금 본물이 터졌어요. 보물 터트리세요. 괜찮습니다. 네. 반의 절반은 특정 제품에서 네네. 나오는 향을 풍겼는데 네네. 이제 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네. 네,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우리 조 양사님이 예전에 일했을 때하고 최근의 차이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들다. 요구가 디테일하고. 네, 너무 다양해서 어. 예전에는 그냥 조금씩 파생만 해서 여러 업체를 저도 편안하게 일할 수가 하나 있었는데 만들어가지고 그쵸. 조금만 가미해가지고 그쵸. 여러 군데 팔았는데 손기술 조금만 가미해서 이렇게 갔는데 쉽게 이랬는데.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또 조향사들 쭉 알아봤더니 업계에서 조향사도 이제 정통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 중에서도 향수 전문 학교는 프랑스에 하나밖에 없다. 전문학교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즈카가 향료, 그러니까 퍼퓸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학교이고요. 학위를 수여를 하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조향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학위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거다. 그런 건가요? 근데 화학을 전공하고 나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프랑스의 이집카에 가가지고 이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막 대단한 꿈을 가지고 갔던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CJ 생활건강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서 사실은 이제 하우스홀드케어, 바디케어 이런 쪽으로 인턴십을 했는데 향료 파트가 있었어요. 몇 명 안 계시고 제일 작은 부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쵸.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향을 다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학과를 나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 과를 전공을 해서 뭘로 먹고 대단한 사냐. 그쵸. 한 게 항상 봉착을 하거든요.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제가 화학으로 내가 세계적 학자 되기는 어렵다? 학자까지도 안 가고요. 그 전에서 많이 도태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이 이제 막 90년대 후반이어서 화장품 업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서 그러니까 네. 누가 이집카를 추천해 준 게 아니라 네네. 화학으로 내가 일어서기는 글른 것 같고 네, 한계를 보는 순간 한계를 보는 순간 냄새를 개발하는 부서가 있네? 네, 처음 봤죠. 사실 그 향료 파트 자체도 지금도 사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극소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쵸. 네, 그래서 어차피 화학도로서의 미래는 없다 나는. 네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키리 부인도 있고 막. 네. 그럼요. 막 찾았더니 프랑스에 향수 학교가 있더라. 지금도 향수만을 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곳이죠. 조향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화학 석박사 과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접근해서. 네, 그렇죠. 여기 위치가 베르사유 근처에 있다면서요. 네네. 파리에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통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혹시 유학을 꿈꾸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미리 아시면 좋고요. 베르사유에 별 게 없어요.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베르사유 외에는 별 게 없어요. 궁궐이 있긴 한데. 자, 유학 정보까지. 자, 그렇게 해서 지난 18년간 국내 웬만한 기업들의 향은 다 이번에 손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심지어는 발은 다 걸친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소녀시대 향수도 기획 개발하셨다. 자, 네. 그런 분이고. 자, 우리 그리고 박미지 씨는 가진 게 없습니다. 향수 업계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저한테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지. 내 돈 내산 아니야. 네. 제일 무섭죠. 사다 보니까 향수가 막 쌓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향이 너무 좋아.
그걸 남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아해. 그쵸, 네. 어. 사실 저는 좀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 이게 네. 너무 좋은데 네. 나 같은 사람을 찾자. 맞아요. 그렇게 출발했구나. 네. 그래서 나만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너무 외로워서. 나 같은 덕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허, 시작을 했죠. 조향사 안만 만들어봐야 그죠. 여기서 박민희 씨가 이건 나가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 머리 아니에요? 쥐어뜯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그렇지. 저도 주변에 보면 냄새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그런 케이스였구나. 그쵸. 저도 좀 어릴 때부터 냄새 맡으면은 이 사람과의 뭔가 상황이 갑자기 떠오르고. 냄새가 이미지로. 네. 아. 그때 느꼈던 감정이 막 확 살아나고 이런 경험. 감정까지. 이게 프루스트 효과예요. 맞아요. 막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어떤 특정한 향취를 맡게 되면 기억 중추에서 이제 그때 상황이라든지 기억 또는 중추에서. 이미지를 이제 바로 소환해내는 거죠. 후각이 기억 중추를 자극해가지고 네. 상황 전체가 기억난다. 네네,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고요. 실제로 의학에서는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들은 기억을 잃잖아요. 그러면 향을 구별을 못한다고. 냄새에 대한 기억도 같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요즘에 고급 네, 호텔에 가면은 그 호텔 로비에 딱 들어갔을 때 고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청소 안 한 냄새가 아니야 그게? 뭐 이게 있어 항상.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텔도 자기 그럼요. 호텔만의 향을 개발해달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같은 호텔이어도 만약에 뭐 상하이 지점에는 특정 향을 배치를 해서 거길 갔다 온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억을 강화시키는데 향을 네, 쓰는 거구나. 그쵸. 그 마케팅이 기억시키는 있습니다. 게 서비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향으로 그걸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향은 보이는 게 아니어서 그런 가치 판단이나 모든 게 다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가스라이팅이네. 향수라이팅. 말이 되는데? 말 안 되는 거죠. 그냥. 자, 세상에 나쁜 향수는 없다는 모토를 가지고 계신 걸로 좀 알려졌는데. 너무 좋은 모토세요. 그죠. 네. 나쁜 향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향수 리뷰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셀 수도 없이 많고 하긴 뭐 향이 계속 세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또. 많겠어 세상에. 네.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럼 좀 이따 구체적인 향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아까 이제 이세미 조향사께서 유학 정보를 좀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조향사에 대해서? 자기는 비염을 앓고 있는데 네. 조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코가 예민하지 않은데? 네네. 100% 다 완벽한 신체는 없어요. 또 트레이닝에 의해서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의 맛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안 맡아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네. 후각의 능력이 중요하나 훈련을 통해서 그쵸. 그것도 기억되는 거예요. 훈련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 후각이 남들보다 특별히 출중하지 않더라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네네. 천재가 분명히 있어요. 천재. 노력형이에요, 저도. 냄새 천재들이 있어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코는 어쨌든 감각이어서 예민한 만큼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약간 둔해서 더 오래 가는 것도. 천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예민하니까 금방 지쳐서 오래 못한다. 나같이 약간 둔해야지. 천재보다는 노력형이 더 전문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향사가 되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냄새.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제약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뭐 저는 이걸 하는데 안 되나요? 저걸 하는데 안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치매가 좀 너무 심하다든지 뭐 이래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개발하시면 쓸 수가 있고 외국 조향사들 분들 중에서도 흡연가도 되게 많고 술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터넷에 떠도는 네. 잡지식 가지고 나는 되냐 안 되냐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향사가 되는 게 쉬운 길인가? 일단 자기 관리 좀 많이 해야 돼요. 뭘 관리해야 돼요? 네, 이제 체력 관리랑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조향사가? 네네 그렇죠. 감각이 금방 필요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향을 계속 맡으면서 그럼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돼요? 피로해지죠. 냄새만 계속 맡아서? 네,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눈으로 TV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듯이 네, 피로해지죠 몸이. 냄새를 계속 직업적으로 맡다 보면 체력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칩니까? 마음까지는
회사가 주는 영향이 크고요. 마음은. 그 거래처가 주는 게 크고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향사분들은 향수를 안 뿌린다고 이렇게 아. 듣기도 했거든요. 다른 향을 개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서 향이 나면 네, 네.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섞여버리니까. 네. 들어와서 이 일을 종사하면서는 향수를 못 뿌려요. 그럴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는 것은 신체의 모든 기관도 그렇죠. 피곤하면은 제 기능을 발휘 맞아요. 못하니까. 네. 코로나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코로나 걸려서 후광을 잃을까봐 후광을 네. 잃으면 직업을 잃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생명과 직업에 대한 생명까지 네, 2배의 무게가 있었어요. 조향사가 돼서 좋은 점은 뭡니까? 가장 좋은 건 길게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은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대상화 받았다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이세미 조향사는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그럼요. 그럼요. 보험 같은 거죠. 자, 조향사는 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네네. 조향사로 인정을 제대로 업계에서 받고 나면 오래 간다. 그래서 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배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향사가 80대에도 활동을 그렇지.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진 조향사들이 저 사람 언제 나가야 자리가 빌 텐데. 조향사 기르는 선배들이 빨리 시키려고 그래요. 진짜 실무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다 꿰고 그것을 네네. 조합하고 네. 실무에 투입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일단 언제까지 청소하고 언제까지 정리하고 이런 보통 3년 넘으면 이제 자리 잡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면 나는- 분명히 꽃이 핍니다. 6년만 지나면. 정년 보장. 네네, 정년 보장해요. 아니 정년이 없는 거지. 네, 사실 정년이 없고요. 프리랜서로 해도 되는 거고. 네네, 그럼요. 네. 네. 업계가 인정한 저 사람한테 맡겨. 네네, 그렇죠. 이렇게 인정받는 조향사들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 오래 네. 간다. 네, 제가 애 셋 낳고 지금껏 열심히 자리를 지키면서 보장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멋있다. 네. 조향사는 그렇답니다. 한번 되면 쭉 가는데 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선배들이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 자, 박미지 씨. 명품도 왜 등급이 있잖아. 맨 네네네. 위에 에르메스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급도 같은 거 있잖아요. 향수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전통으로 매기자면 매길 수 있겠고 가격으로 매기자면 매길 수 있겠고 요즘에 뭐 가장 핫한 트렌드로 매기자면 매길 수 있겠으나 자, 그러면은 전통으로 매겨봅시다 일단. 우비강? 그렇죠. 네, 우비강이라고 향수의 시초라는 브랜드라고 우비강?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프랑스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우리나라 기호랑 유럽 기호랑 많이 다르니까요. 우비강? 네. 아무리 베트남 쌀국수 현지 맛으로 유명한 집이라 하더라도 난 고수 못 먹어 그러면 뭐 이게 고수가 들어갔어? 그런 건 말하자면? 아닌데 자, 이제- 우비강이 있고 우비강이랑 전통 겔랑. 따지면 겔랑 네, 들어갔지. 겔라 향수 우비강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근본. 향수 업계의 시초와 같은 맞아요. 브랜드들. 자, 네네. 우선 그 두 브랜드가 전통으로는 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일반인들이 향수 하면 샤넬 넘버 5가 딱 그쵸. 떠오르거든요. 네. 네. 전문가이자 전문 리뷰어로 볼 때 샤넬 넘버 5는 훌륭한 향수예요. 네, 훌륭한 향수입니다. 조향사 입장에서는 어떤 네, 관점에서 훌륭한 겁니까?